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이지만 무릎의 시계는 남들보다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릎 통증으로 이러한 일상이 멈춰버렸는데요. 멈춰버린 일상을 다시 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마디가 계속 이렇게 따그닥 부딪히는 소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거든요. 무릎이 그지 계단 내려올 때는 안 굽혀졌고 밤에 잠잘 때 최고 아픈 거는 바늘 찌르듯이 아프더라고.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이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주사와 약물로 무너진 무릎을 복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1년 이상 이어가도 통증이 줄지 않고 걷는 것 자체가 부담되며 일상과 여가 생활까지 지장을 준다면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동현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관절염은 그 무릎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염증이란 말은 염증의 염은 화염자의 염증. 그만큼 불이 다시 아프고 붓고 물이 차고 디디면 디딜수록 아프고 쪼그리고 앉지 못하고 하는 그런 병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도 있을 수가 있고 외상성 다쳐서 생기는 관절염, 연골판이 찢어져서 받는 하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최근에는 무릎을 좋게 하는 인자와 무릎을 나쁘게 하는 인자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안 좋게 하는 인자가 더 많아지고 좋게 하는 인자가 더 떨어지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관절이 더 망가지는 그런 예전에 불렀던 퇴행성 관절염이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고 물이 차고 그런 증상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걸을 때 평지도 걸을 때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특히 쪼그리고 앉을 때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주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무릎의 관절의 변형이 얼마나 심하냐 보는 그런 진단법이 있습니다. 관절의 간격의 넓이를 보고 그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주로 보존 쪽 치료를 하고 4단계는 주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수술 쪽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 겨울이 깊어질수록 김말순 씨의 하루는 더 바빠집니다. 40년 세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떡볶이집의 커다란 철판 위에서 매콤한 떡볶이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와 항상 씨름을 해야 하지만 매서운 추위보다 무서운 건 무릎 속을 파고드는 시린 통증인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왼쪽 무릎으로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오늘까지 딱 6년째 했어요. 처음에는 한 14시간씩 서가 있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했어요. 한 2년간은. 그때 몸이 너무 힘들고 요즘은 이제 손님이 좀 작다 보니까 요즘은 9시에서 이제 아침 9시 나오면 한 10시까지 일하거든요. 갑자기 작년 한 10월 달에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래서 무릎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갑자기 다리를 그냥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인공관절 하라는데 여기 뭐 물건이고 뭐고 너무 어지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냥 연골 수술만 하고 왔어요. 그래 하고 와가지고 좀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픈 다리 그걸 갖다 그냥 놔두고 계속 그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증이 오면 이게 쑤시고 이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마디가 계속 이렇게 따그닥 부딪히는 소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거든요. 집에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화장실도 가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많이 붓고 이제 여기서는 막 정신력으로 일을 하는데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걸음이 안 걸어져요. 그래가 막 화장실도 어떤 데는 막 벅벅 기어갈 때도 있거든요. 잠시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쉬는 시간.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진 지금 말순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며칠 뒤 말순 씨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분주했던 떡볶이집과 달리 입원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침대에 앉아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지난 몇 년간 참고 견뎌온 통증이 하나씩 떠오르는데요. 주사와 약으로 버텨왔던 무릎.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새로운 회복을 준비합니다.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물도 많이 차이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 삼성이다 보니까 계단 올라갈 때 막 네 발로 기어가 올라갔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결정하게 됐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심란하고 막 우울증도 또 많이 왔어요. 그동안에 날짜 받아놔놓고 그냥 와, 내 자신이 왜 이랬노 싶은 게 막 그냥 너무 우울한 마음에 좀 한 며칠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또 겁도 나요. 이제 수술한다는 자체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오늘 수술 잘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무릎 반쪽만 치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잘 걸을 수 있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아래 물도 안 찼고 각도가 잘 나오시네요. 조금 쉬었다고 괜찮은 것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수술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술 끝나고 나면 잘 걸어다니고 잘 놀러다니고 잠도 잘 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말순 환자분은 1년 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대부분 경우 연골판이 파열돼 있다 하더라도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운동 치료하면 되게 좋아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시부 파열이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1년 만에 통증을 엄청 호소하셨고 엑스레이 보시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1년 만에 급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쪽 부위만 단독으로 많이 따르셔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로봇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앞둔 말순 씨는 마지막 점검을 받으며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간호사는 금식 상태부터 혈압, 체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한 후 수술실로 이동하는데요. 말순 씨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측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한 1년 전쯤에 체크를 했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되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는 구획이 안쪽, 바깥쪽, 앞쪽에 세 개의 구획이 있는데 한쪽 구획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쪽 구획에만 국한적인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전체를 치환하는 것이 아닌 그 해당 부분에만 치환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좋습니다. 일반적인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cm 정도 절개만 해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리고 재활에도 전치환술보다 반치환술이 훨씬 쉽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측이나 외측에 국한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순 씨의 수술은 손상된 부분만을 치료하는 반치환술로 진행되는데요. 관절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된 구획만을 정확하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로봇 시스템을 통해 무릎의 정렬과 각도, 관절의 균형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동현 원장의 섬세한 손길에 로봇의 첨단 계산력이 더해지며 말순 씨에게 딱 맞는 최적의 각도가 완성되는데요. 내 관절을 최대한 유지하기 때문에 회복은 빠르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전 치환술보다 수술 절개선도 작고 본착상형도 작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 운동에 훨씬 더 유리하고 수술 후에 출혈도 작고 통증도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한 몇 달만, 한 3, 4개월만 쉬고 한 5월 달부터는 또 장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또 하시겠다. 그래도 돈 만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양쪽 무릎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경의 어머니. 평지를 걷기 시작해도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통증으로 주사를 계속 맞았지만 무릎에는 계속 물이 차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무릎이 아파 한쪽에 체중을 싣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어느 한 곳 의지할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양 무릎의 무게. 오늘 수술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대는 몇 년 됐고, 그래 통증 그림 가고 또 일반 병원에 가고 내과가 정형외과 가고 주사 맞고 하면 며칠은 빤들이 하다가 또 괜찮으면 또 이제 뻘뻘 땡겨 밥에 먹고 하다가 갑자기 시리 아파갖고 요래 섰다가 앉으면 뼈끼리 부들때 갖고 말로 다 못해요. 아팠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수술 잘 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뭐 불편한 거 없으시고. 네. 원장님 만나 갖고 내가 너무 좋아졌어. 아 그래. 보는 순간도 무릎 한번 쭉 펴보세요, 어머니. 다리 한쪽 한번. 다리 쭉. 아 좋습니다. 네. 꼬부리는 것도. 아 좋습니다. 어머니 잘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좀 쉬고 계세요, 알겠죠? 너무 든든해 좋아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좀 예, 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애님은 양쪽 무릎이 아프셔서 우리 정의병원에 내원하셨고 40년 동안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엄청 심해셔가지고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약도 먹고 해도 밤에 잘 때 너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딛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4기 말기 관절염 진단하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왼쪽 무릎은 안쪽, 바깥쪽, 앞쪽이 전체적으로 관절염이 와 있어서 무릎 관절 전치환수를 로봇으로 시행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 수술인 반대쪽 무릎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무릎의 안쪽, 바깥쪽이 동시에 다 따른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전치환수를 시행하고 있고 전치환술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에서 좀 시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0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세가 8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한 번 더 한다는 가정하에 아주 젊으신 분들, 국한된 관절염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김경의 어머니는 혈압과 전신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습니다. 이 작은 점검 하나하나는 수술의 안전을 높이고 회복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김경의 어머니. 긴 시간을 함께했던 통증을 뒤로하고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봅니다. 무릎에 말기 관절염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가 힘들거나 밤에 잘 때 너무 아프거나 했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한 사람의 감과 경험으로 수술했다면 최근에는 무릎 인공관절 로봇이 나옴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절삭과 조그만 수술 손상으로 수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릎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 전에 정확한 인대 균형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기구 삽입을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더 수술 후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더 긴 수명 연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의 어머니의 수술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모니터에는 환자 고의 뼈의 모양과 정렬 상태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오랜 시간 통증으로 굳어있던 관절을 하나씩 정리하고 무릎 전체 축과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데요. 주변의 건강한 조직과 인대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오직 손상된 뼈만 정밀하게 다듬어냅니다. 환자의 무릎에 맞춰 준비된 인공관절. 크기와 각도, 움직임의 범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갑니다. 오늘 수술실에는 해외 의료진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정밀한 수술 과정과 치료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경의 어머니의 수술을 직접 참관하고 있습니다.
Hello, I'm Dr. Charan. I'm an orthopedic surgeon from India, where I got to know they are experts in robotic knee replacements. So I'm here for my advanced training in robotic knee replacements, and the experience so far has been very good. The doctors are very professional. They are super fast and super accurate, and they do a really, really good job when it comes to the robotic knee replacements. And the results also have been very good. It's a very good learning experience for me. 수술은 잘 됐고 균형도 좋고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예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뼈를 절삭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기구를 삽입을 한 다음에 인대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러거든요. 인대 균형을 맞춰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맞거나 더 늘어나거나 하면 그 인공관절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조금만 건드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로봇 서저리가 나옴으로써 0.5mm 단위, 1mm까지도 정확하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인대 상황에 맞게 뼈의 절삭을 조금씩 조정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인대 손상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대를 교정하지 않고 그냥 삽입만으로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딸 보러 가는 게 제일 목적이래. 딸이 저 태국에. 다른 거로 이제 뭐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먹으러 가자 하면 둘이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못 갔어. 다리가 아파서. 차 타는 것도 막 타면 아프고 내리면 아프고 이래 놓기로 가지도 못. 그럼 이제 건강해지면 예. 어디든지 예, 다니시고. 예, 예. 오후가 되자 한결 여유로워진 대기실. 오늘도 병원을 찾은 이치란 씨는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시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보다 몇 배로 커졌고 통증은 일상과 일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데요.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았는지, 관절의 정렬과 균형은 안정적인지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무릎이 그지 계단 내려올 때는 안 굽혀졌고 밤에 잠잘 때 최고 아픈 거는 바늘 찌르듯이 아프도록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뭐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뭐 중량물이 해갖고 그리고 뭐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약만 먹고 나면은 좀 통증이 줄어들고 또 약 기운 떨어지면은 통증이 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한 50대 초반에는 수술할 그 당시에 시기가 됐는데 너무 젊으니까 수술을 하면 조금 너무 이게 길게 간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약 먹고 버틸수록 있는 대로 버티고 그리고 60대 중반 되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무릎요? 많이 좋습니다. 한쪽은 6개월 되셨고, 그죠? 한쪽은 예. 2달 조금 안 됐고. 예, 2달 조금 안 된 건 아직 좀 마음에 잘 때 좀 아프실 거고. 예. 6개월쯤 된 건 이제 많이 가볍고, 이제 이제 뭐 많이 가보있고 예. 정상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지장 없고. 아주 좋습니다.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통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혹시나 감염이 있을까봐 피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피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고, 엑스레이도 아주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누워서 각도 한번 볼게요. 한번 누워보십시오. 무릎 잘 펴지고 구부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흔들리는 느낌은 없으세요? 흔들리는 느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은 없고, 예, 그죠? 예. 내리막길 내려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이럴 때 약간 조금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근육이 잘 잡아줘야지 그런 느낌이 잘 없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아버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치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노동자이십니다. 조선소 노동자인데 앉아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특히 용접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서 생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측에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로봇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고 지금 수술 후 3개월 됐는데 아주 잘 걸어 다니고 일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남자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의 인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측이 많이 따르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측 측부 인대가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내측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치환한 후에 예전 방식은 인대를
이렇게 칼로 조금씩 늘려주면서 밸런싱 맞춰서 수술했는데 최근에 나온 인공 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구 자체를 0.5도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인공 관절 수명이라든지 수술 후 통증, 재활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받는 칠원 씨. 재활의 첫 단계는 수술 부위에 회복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깊은 조직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수술 후 부종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재활의 마지막은 관절 움직임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CPM 장비는 무릎을 일정한 각도로 천천히 반복해 움직이며 관절이 곧지 않도록 돕는데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억시키는 이 과정은 다시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밤에 잘 때 야간통이 없게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게 최고의 치료가 되겠고 3개월이 지나면 약을 끊어도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무릎이 너무 무겁습니다. 3개월 동안 무릎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무릎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을 좋게 해주는 게 물리치료고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처음 한 달까지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는 각도 운동에 중심을 줬다고 하면 한 달 이후에는 무릎 주위 관절을 풀어주고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무릎 관절 잘 쓸 수 있겠고 무릎 관절의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무릎 인공 관절로 이렇게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오른쪽은 전혀 안 아프고 7개월 됐는데도 아예 전혀 안 아픕니다. 생활하는 아무 지장 없고요. 왼쪽은 이제 뭐 50일 정도 됐으니까 밤에 이제 통증은 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은 오른쪽처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산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가 이거 다 나으면은 우리 가족하고 한라산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라산 거기 가는 게 목표입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효과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인공 관절을 많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인공 관절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수술 후에 수명이 어떻게 되나, 인공 관절을 얼마나 쓸 수 있나, 이게 제일 많은 질문하시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전 치환술을 했을 때는 20년 이상, 반치환술은 15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로봇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데이터는 로봇으로 수술하면 정확한 인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뼈의 절삭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 인공관절 수명 연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수술할 때 피부 절개라든지 뼈 절삭량도 아주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재활에 있어서 아주 예전 수술보다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규칙적인 재활과 운동,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릎의 건강을 지켜내지 않을까요? 통증에 멈춰섰던 일상에서 다시 움직이는 삶으로 무릎을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자 삶을 지탱하는 기둥인 목과 허리. 하지만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스치고 허리를 펴는 일마저 망설이게 되는 하루. 목과 허리의 불편함은 어느새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작은 동작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과 허리는 건강하신가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는데 나서면은 좀 안 좋은 거래요. 발바닥이 막 불룩불룩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고. 거짓만 누워가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앉아있든지 이렇게 짓눌 이게 자세를 짓눌 있으면 많이 아팠어요. 찌른다고 한번 보면 되죠. 바늘로 콱콱 찌르는 거죠. 이 걸음만 이래 좀 힘이 없고 그러다가 이 오기 직전에는 뭐 한쪽을 넘어지고 이랬어요.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스마트 기기 사용, 반복되는 업무와 잘못된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척추 질환들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증을 방치하거나 일시적인 진통제에 의존하곤 하는데요. 최근 비수술적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통증을 치료하는 프롤로 주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허리의 통증은 단순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사용, 노화로 인해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통증과 뻐근함, 움직일 때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목에서는 두통이나 팔저림 무릎, 허리에서는 다리 저림이나 오래 앉아있기 힘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증의 원인이 구조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과 허리 질환은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예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뻐근함이나 피로감으로 시작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인대와 근육의 약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반복되면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능 저하와 통증 악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됩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척추질환에서 한양방 통합치료란 통증의 원인을 구조와 기능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치료하는 접근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관절을 강화해 척추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방치료는 침, 약침, 한약 등을 통해 근육 긴장을 풀고 혈류와 회복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두 치료를 병행하면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줄이고 일상기능 회복을 돕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 치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목과 허리 질환에서 양한방 통합치료의 핵심은 통증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회복과 재발 예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한방치료는 침과 약침, 한약 등을 통해 근육 긴장과 염증을 조절하고 신체의 회복 반응을 촉진해 일상 동작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 교정과 생활 관리가 병행되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척추 통증은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함께 다룰 때 만성화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상태에 맞춘 단계적인 치료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병원 오는 날은 꼭 지킨다는 김혜자 할머니는 요즘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해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발바닥과 뒤꿈치에 통증이 몰려와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 무릎 수술도 했고 그 시술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는데 나서면은 좀 안 좋은 거래요. 발바닥이 뭐 불룩불룩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고 허리는 또 막 약을 못 사니까 약에 막 취해가지고 막 약 먹을 때는 안 아픕니다. 그럼 이제 저녁에 잘 때쯤 되면 좀 아픈 그런 증상도 오고 병원마다 막 좋다간 데 다행히 침도 많이 맞고 말도 안 합니다. 그래 여 와서로 이제 침도 맞고 2개월 받았어요. 2개월 받았는데 효과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요새 날이 또 춥고 하니까 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최근에 요새 허리랑 다리랑 증상 좀 어떠세요? 그렇게 막 되게 불편하고 이러진 않아요. 막 발바닥만 좀 좋아지면 내가 맞아요. 참 좋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당연히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순환도 안 되고 하지 정맥도 고장이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정맥 부분은 또 정맥 부분대로 해결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물리치료, 짐치료, 그다음 프롤 주사 치료해서 양한방 통합 치료로 해서 제가 어머니 나머지 것도 다 좋아지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원장님만 믿고 저 가서 침도 맞고 이래가 내가 다 조정해가면서 내가 고치깁니다. 그렇죠. 좋아요. 파이팅. 오늘도 그럼 치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네. 환자분은 내원 당시 많이 걸으면 양쪽 발바닥과 뒤꿈치가 아픈 것이 제일 심하다 하셨습니다. 신발에 모래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살살 걸을 수는 있지만 더 걸으면 허리 통증으로 넘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엑스레이 검사상 요추 2번과 3번,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증이 심했습니다. 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수년째 받았지만 낫지 않아 반신반의하면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허리 통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척추관이 좁아지며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 협착증인데요. 오랜 시간 반복된 사용과 노화로 척추 구조가 변하면서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다리와 발까지 통증과 저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통증 자체보다 그로 인한 기능 저하와 전신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활동량이 줄고 이는 근력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져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면 통증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 회장님은 실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상태에서 협착증에 대한 양한방 통합치료와 더불어서 하지정맥으로 인한 하지 부종과 통증도 함께 있다고 판단하여 진료 보실 것을 권유드렸고 하지정맥 수술 이후 붓는 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양 발바닥의 통증, 감각 이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요추 협착증에 프롤로 치료와 더불어 양한방적으로 함께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 중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걷는 것이 힘들었던 김혜자 할머니. 발바닥과 뒤꿈치까지 이어지던 불편함은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 압박과 구조적 불안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너진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 치료는 약해진 허리 주변 조직에 자극을 줘 몸이 스스로 지탱할 힘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반복된 치료를 통해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걸음을 내디딜 때 느끼던 불안감을 천천히 낮춰갑니다. 밖에 나갈 때는 막 슬리퍼 신고 안 나가면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서 미끄러 넘어질라 했어. 그런데 지금은 저 쓰레기통 들고 저 밖에 가서 버리고 오고 이랍니다. 다 나가가지고 괜찮으면은 우리 아들이 여행도 한번 들고 가려고 내가 맨날 몸이 안 따르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막 한번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가고 싶어요. 나는요 생선 회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막 곳곳이 그 맛을 보고 한번 다녀봐시면 우리 친구들하고도 그럽니다.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최정우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걷다 보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 몸이 기울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엉덩이와 다리로 이어졌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했는데요. 달라진 그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엉치하고 허리가 아파서 일반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 했어요. 수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뭐 밀어대고 댕기기 시작하면 한 4년 됐고 올기에 따라서 부쩍 이래 심하네. 이 걸음만 이래 좀 힘이 없고 그러다가 이 오기 직전에는 뭐 한쪽을 넘어지고 이랬어요. 수술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이라 해서 이 고관절 수술이 결과가 그래 안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마침 이 텔레비를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 그죠? 예. 엉치가 아팠던 거, 다리가 아팠던 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뭐 100%라고는 못 보고 한 8, 90%라고 보면 될 깁니다. 밥 먹고 나면 한 1000보씩 한 3번 이래 걷고. 주사 치료하고 프롤로 주사 치료하고 또 한방 치료하고 같이 좀 해가지고 좀 시너지가 난 상태고, 아버님은 또 연세도 연세지만 또 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완전 졸업은 어려워요. 예. 제가 계속 좀 관리해드리면서 아버님도 열심히 이제 걷기 운동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서 걷기 운동 하고 계시니까요. 근력도 키우고 힘줄과 인대도 제가 강화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계속 이제 잘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생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도움 드릴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가 조금 이제 뭐 참 서물대로 서묻지만은 뭐 내 욕심입니다만 그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예, 아직 조금 좌측 엉치 쪽으로 통증이 남아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최정호 환자분은 뇌원 당시 걷다 보면 왼쪽 다리에 힘이 슬슬 빠져서 왼쪽으로 자꾸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한 번씩은 아팠지만 뇌원 2달 전부터는 자꾸 넘어져서 몸 여기저기에 멍이 있었습니다. 걸으면 좌측 엉치가 너무 아프고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가 뭉치고 땡긴다고 하셨어요. 까치발을 해보세요 할 때 까치발을 하기가 어려워 하셨습니다. 간단히 손의 기능 평가하는 검사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허리 요추의 4번, 5번, 척추 1번의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허리에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를 결합한 한양방 통합 통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까치발 서기 운동, 벽을 잡고 한 발로만 서 있기 운동과 같이 혼자서도 본인의 레벨에 맞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치료를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3번째 치료부터는 좌측 엉치가 덜 아파서 살 것 같다고 하셨고 4번째 치료 오실 때부터는 쓰러지지 않고 아픈 것도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많이 걸으면 좌측 다리가 살짝 힘이 없는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보충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걷다 보면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던 최종호 할아버지. 반복되는 불안정한 보행은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위험한 신호였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허리 주변의 지지 구조를 단단히 해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데 목적을 둡니다. 프롤로 치료는 통증이 막 시작됐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초기, 중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대와 관절의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조적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회복 반응을 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는 환자의 연령, 질환의 정도, 생활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지며 보통 1에서 2주 간격으로 6에서 8회 정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보다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맞춤 치료라는 점입니다. 허리와 다리에 쌓였던 긴장을 풀기 위해 침 치료가 이어집니다. 오랜 통증으로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던 김정호 할아버지에게 침 치료는 자극보다는 안정을 되찾는 과정으로 협착으로 인해 오랫동안 눌리고 수축해 있던 다리 근육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는 통증의 원인과 회복 과정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롤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방 치료는 침, 약침, 한약 등을 통해 근육 긴장과 염증을 조절하며 전신의 회복을 돕습니다. 두 치료를 함께 적용하면 구조적 안정과 기능적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 통증 완화뿐 아니라 재발을 줄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보다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나면 한 1kg 정도 이래 하루에 3번씩 걷거든요. 그래 좋아졌다고 봐야지.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바람인데 그냥 뭐 운동이나 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매일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 도로 위를 누비는 시내버스 기사인 김도경 씨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심해지던 목과 어깨 뒤쪽의 통증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시간마저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수술과 여러 시술을 거쳤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좌측팔로 이어지는 저림과 두통까지 겹쳐 일상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 직업이 뭐 시내버스 운전기사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작으면 8시간, 길면 10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직된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몸에서 이게 많이 이게 충격도 오고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병원에서 다른 시술을 했는데 그래도 영 효과가 없어서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도겸님, 이제 제가 목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왼쪽으로 이제 날개 축지랑 이런 데가 되게 일하실 때 많이 아리고 아프다 하고 내원하셨는데요. 지금 증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진짜 좋아졌습니다. 거의 90% 좋아졌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맞죠. 김도겸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이 예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 왼쪽으로 이제 신경이 눌려서 다른 병원에서 시술도 했는데 다시 또 아파진 경우였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 자체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일이니까 그 운전을 오래 하는 일 자체도 목에는 사실은 안 좋은 자세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운전하셔도 크게 증상은 없으신가요? 웃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신경 프롤로사 치료랑 그다음에 척추뼈 사이사이 경추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들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 조금 10% 20% 남아 있는 증상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내원 당시 왼쪽 목의 통증과 어깨에서 날개뼈 뒤쪽까지 아리고 짓눌리는 듯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목의 통증이 뒤통수까지 이어져서 두통까지 호소하셨습니다. 10년 전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증으로 우측은 수술을 하셨는데 그 뒤로 괜찮다가 좌측으로 다시 증상이 발생하여 작년에 타 병원에서 시술을 했으나 그때뿐이고 통증 주사를 맞아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경추통은 목 주변 구조에 반복적인 부담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특히 오래 앉아있는 자세나 고개를 고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목과 어깨, 승모근을 따라 저림과 압박감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통은 단순한 목 결림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 쉽게 풀리지 않거나 통증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의 피로는 휴식이나 스트레칭으로 호전되지만 경추 질환에서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어깨나 팔로 뻗치는 통증, 손저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단순 피로로 넘기고 방치하는 것이 환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경추 5번과 6번, 6번과 7번 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경로를 따라 신경이 유착된 부분을 방해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 척추뼈 사이사이를 지지하는 인대 부위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여 척추뼈를 지지하는 힘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4회 치료할 때까지도 두통은 호전되었으나 좌측으로 번지는 방사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렇지만 6회 정도 치료할 때부터는 점점 운전할 때의 통증 시간이 줄어들면서 차차 호전되었고 그 뒤 경과를 보는 중에 확 풀리는 느낌이 오고 나서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김도겸 씨의 목은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목을 뒤로 젖힐 때마다 짓눌리는 듯한 통증과 어깨와 팔로 이어지는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프롤로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아주 좋아졌는데요.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경추의 느슨해진 인대에 고농도 재생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를 지탱하는 힘을 근본적으로 보강합니다. 이어서 도수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가 약해진 인대를 단단하게 묶어준다면 도수 치료는 그 주변을 감싸며 통증을 유발하던 경직된 근육과 근막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기계적 자극이 아닌 손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인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강도와 방향이 즉각적으로 조절됩니다.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온 도겸 씨. 꾸준한 치료를 이어오며 도겸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목과 어깨에 쌓이던 긴장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이 핸들을 잡은 손에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오늘도 그는 행복한 마음을 가득 싣고 시민들의 소중한 하루를 위해 기분 좋게 도로 위를 달립니다. 치료받고 거의 한 90% 좋아졌습니다. 아플 때는 뭐 인상도 좀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상도 별로 안 쓰고 지금 행복하고요. 그리고 뭐 운전하는데도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아주 막 기분 좋게 손님들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목도 아프고 하니까 운동도 좀 게으르게 하고 하니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몸도 관리 좀 하고 열심히 뭐 앞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통증은 단순히 아픈 문제를 넘어 움직임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과 허리의 통증은 한 가지 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뒤 양한방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분들이라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양한방 통합치료가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는 그때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양한방 통합치료처럼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길이 훨씬 빨라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의 일상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을 참기보다 관리하고 회복하는 선택이 중요한데요. 작은 불편함을 놓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이어질 때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